좀 약한 것 같아요. 도형 나오면 일단 그때부터 수학 문제를 예. 저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수학쌤에 대한 그 아직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하품하다가 요구도 먹고 하품하다가 수업 시간에 하품했다가 요구도 먹고 문제 못 푼다고 혼나고 예, 수학은 항상 저한테 어려운 과목이었어요. 그런데 또 그 선생님이 또 방송반 중학교 때 방송반 담당 선생님이었는데 어, 방송 15를 제가 또 잘못 들었던 경우도 많아서 수업 중간에 종치게 만들어버리고 좀 악동이었죠. 그래서 알람을 잘못 맞춰서 수학 선생님에 대한 추억은 많이 있어요. 선생님들은 좋았는데 제가 수학을 잘 못 따라가서 중간에 예, 제때 종이 올라야 되는데 수업이 딱 끝날 때 올라야 되는데 수업 중간에 종이 올라버리고 이제 근데 이게 자주 그러니까요. 이제 선생님들도 적응을 하세요. 저 오살로 또 지랄했네 하면서 선생님도 적응을 해주시더라고. 자, 이 종은 가짜 종이다 하면서 근데 제 마음은 항상 중간에 끊어버리고 싶으니까 수업을 끊어버리고 싶으니까 뭐 그렇게 하나하나 추억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중에 이제 교장 선생님도 한 말씀 하셨는데 그냥 포기를 하시더라고. 자주 그러니까 포기를 하시더라고. 예, 얘는 원래 이런 아이인가 보다 하면서 예, 아이들은 좋아하죠. 그렇죠. 아니요, 저는 한 30분 수업한 다음에 20분에 더 종칭이 만들어버리고 이거 이제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설정을 잘못하니까 설정을 어떻게 할지를 몰라갖고 기계치라서 의도하진 않았어요. 진짜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이게 좀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은 일단 종침은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디지털로 이렇게 딱 입력하는 식이 아니라 이거 맞춰야 되는 돌리고 맞추고 막 이런 식이었어요. 눌러갖고 막 버튼을 눌러갖고 막 하고 막 이런 식이어서 이게 그 기기가 뭐 연산을 잘못했는지 어땠는지 모르는데 또 하면은 예. 그 불편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딱 맞추고 이게 입력하는 식이니까 편한데 옛날에 아날로그 식이잖아요. 그 전자기기라기도 다 그 라디오 주파수 맞히듯이 막 그런 거여서 뭐 그런 추억들도 있어야죠.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제가 뭐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저 진짜 그러고 보니까 실수 많이 했어요. 중학교 때까지 방송만 하고 초등학교 때도 방송만을 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방송만 하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신청을 했는데 그런 실수가 잦다 보니까 이제 소문이 나서 방송만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게 한이 돼서 지금 저 혼자 개인 마이크 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좋습니다. 뭐. 사람 일이라는 게 참 풀린 대로 풀린다고 그냥 조용히 글쓰기를 바랬는데 아니 그런데 방송하고 저하고는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대학교 때도 대학교 때도 책 읽다가 걸려 들어갖고 방송 한번 타고 그 뭐 SBS 하고 이제 지나가다가 TV조선에 잡히기도 하고 뭐 일하다가 카메라 잡히고 뭐 그런 일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 운명은 이쪽인가 싶기도 하고 이거 이제 두 달 하다 보니까 또 지방방송에서도 이제 나오라고 하고 또 하다 보면 이제 또 이제 지역방송 광주 MBC나 뭐 KBS 이런 데서도 스케줄이 잡히면 불러만 주신다면 뭐 저야 뭐 천천히 말하는 건 자신 있으니까 저는 그건 있어요. 대중 앞에서 떨리지는 않아요. 말할 때 떨리거나 막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체질이 그런 체질인 거 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말하고 나서 돌아와서 이제 집에 입을 덮고 이제 이불킥을 하는 거죠.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아, 그때 이런 말 하면 안 됐었는데 막 이런 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민감하고 막 그러지는 않는데 예, 무대 체질이긴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스포트라이트 조명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그러다가 눈빛이 달라진다고 그러더라고요. 평상시에는 어리버리하고 젓가락질 잘 못하고 이러는데 젓가락질 잘 못하고 얼마 전에도 혼자 젓가락질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이제 사석에서는 이제 좀 긴장하고 좀 불안감을 느끼고 이런 게 있는데 대중들 앞에 서면은 좀 이제 그게 있어요. 그걸 좀 즐기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약간 변태적인 약간 변태적인 좀 그런 게 대중들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거 어렸을 때부터도 그랬어요. 좀 약간
그런데 그래서 한번 연기를 배워볼까, 연극을 해볼까 생각하고 대학 시절에 이제 해화동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배도 해봤지만 연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연기 체질은 아닌 것 같고. 음. 이상하게 저도 애들 가르치는데 알약이 갑자기 켜지네. 마른 사람들 앞에서는 긴장이 돼요. 그런데 똑같아요. 성인들 앞에서 오히려 성인들 앞에 선다는데 처음에 저도 부담감은 있었어요. 긴장됐다기보다는 약간 부담감은 있었는데 오히려 성인들을 대화하는 상대로 대화하는 게 더 편해요. 편한 게 있어요. 애들 하는 것보다. 애들은 얼리고 달래고 하다 보면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성인들한테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많이 아는 척하면 안 돼요. 왜 그러면 다 각 방면에 다 지식인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가면서 제가 모르는 부분을 좀 수정해 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가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깔잖아요.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까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네. 언제나 실수할 수 있는 거니까. 실수할 수 있는 거니까. 특히 책 이야기 하다 보면 저자 이름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가스통 바실라르인지 바실라르 가스통인지 막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고 뭐 사삼이 나오키인지 사오미 나오키인지 뭐 하여튼간 뭐 로마인 이야기 쓴 사람 하면서 이름이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냥 아 외국인 같은 경우 저 얼마 전에도 실수했잖아요. 엘버트 허시먼인데 엘버트 허만 씨라고 하고 막 엘시먼 허버트라고 막 이렇게 막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 실수가 잦으니까. 그러니까 적어놓고 하는데 이제 막 생각날 때 근데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사람 죽인 것도 아닌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실수하면 뭐 그럴 수도 있죠. 내 이름도 그러면 이렇게 우스기로 하죠. 제가 저자 이름이 틀렸습니까? 그렇죠. 가끔 그런데요. 저는요 가끔 제 이름도 잘못 써요. 막 이러면서 넘기면 또 우스갯소리로 넘기면서 하니까 지적해주면 이제 그렇게 가는 거고 지적 안 해주면 제가 실수한 것 같네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위트 있게. 그거 갖고서 시비를 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무식한 놈. 그러면 저는 그냥 받습니다. 맞아요. 제가 무식해요. 이름 잘 몰라. 저 가끔 그래요. 저 제 집 주소도 헷갈려서요. 술 먹으면 개가 돼서 집을 못 찾아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위트 있게 넘어가는 거죠. 그걸 다 상처받으면 안 되고. 그런 어그로들. 근데 저번 어느 길바닥에서 님도 함께 본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가끔 짜증나면 님도 함께 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렇게 위트 있게 어느 길바닥에서 막 이러면서 그때 제 옆에 있지 않으셨나 막 이러면서 화제를 돌려야죠. 화제를 돌리는. 너 워낙에 딴지를 걸면 사람이 근데 실수할 수 있죠. 논문 쓰는 것도 아니고 논문이야 뭐 이렇게 몇 번씩 몇 번씩 이제 봐야 되고 막 하니까 틀리면 안 되죠. 말하다 보면 사람 이름 헷갈릴 수도 있죠. 영인지 철수인지 그런 거 갖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내용이니까 그 팩트를 어떻게 요약하는 거니까요. 그렇잖아요. 더불어민주당 저는 제가 지지하는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이었지만 추미애 당대표가 됐던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청년 위원장도 김병권 3시쯤 방송 안 졸리세요? 새벽까지 그 작업하면 엄청 졸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배지를 청년위원장에 달아서 조금은 아쉽기는 했어요. 그래도 저는 응원을 해야죠. 응원을 하고 잘 돼야 할 텐데 해야죠. 잘 돼야 할 텐데 마음이 좀 아프긴 한데 그런데 어쨌거나 결과가 그렇게 됐고 그게 결국은 사람 마음으로 안 들어가니까. 거의 그러면 집 도착하면 한 12시쯤 돼요? 집 도착하면 한 12시쯤 되시나? 난 아프리카도 영상 채팅이 됐으면 좋겠어. 예, 어제 엄마 부대 그 사람들이, 네네. 그럼 뭐 3시 하려면 거의 잠 못 자겠다. 엄마 부대, 예. 주옥순 씨 제가 지금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발언을 하고 있는지. 근데 그 엄마 부대를 보고 있는 눈물이 이제 많아졌어요. 어떤 말들 하는지 이제 뭐 하나만 걸려라 식으로 시민단체에서 보고 있는 눈들이 많아졌어요. 예. 혼나야죠. 혼나야죠. 혼날 때가 됐어요.
너무 수위가 높아졌어.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건 좋은데 너무 수위가 너무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말하는 수위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남한테 피해를 주는 발언들이 많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모니터 계속 하려고요. 모니터 계속 하면서 네.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자기 딸이 위안부에도 용서한다라느니 세월호 관련 유가족들 이제 그만해라 정도를 떠나서 더 심한 말씀하고 있고 정말 이거는 상식 밖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상적인 교육 정상적으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아무리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의 새치어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 빙빙 돌려요. 빙빙 돌리고 그 예전에 누구지? 황장수인가? 황장수씨인가? 해갖고 엄마 부대 해갖고 유튜브에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의 자기가 이렇게 하면은 그 TV조선에도 나왔던 사람인데 방송을 했던 게 있는데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해갖고 이 사람하고 이제 인터뷰했던 것이 있는데 보면 이게 2015년 11월달 방송이거든요. 보면 거의 끌려다녀요. 진행을 자기 그 느낌이 뭐뭐 했죠? 네 이런 식의 소리가 안 나지? 이게 아니다. 잠깐만요. 아니요, 황장수 씨가 진행을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면 주혁선이가 네, 이 정도야. 어떤 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방송이 황장수 씨는 이제 TV조선에서 예쁜 옷도 별로 그러니까 없다. 어떤 패턴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새로 꾸민 명하 스튜디오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 사람 얼굴은 이제 많이 나은 익숙할 거예요. 아마 세상을 위해서 요즘에. 노력하시는 분들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요, 여야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스펙 좋은 사람을 찾습니다. 근데 스펙 좋은 사람은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그렇죠. 국민 앞에서 말 자기 이익을 잘하면 위해서 주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고위관료 정치계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희생하는 시끄럽고요. 배우를 경영하라고 1인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회장님 그때 몸살 안 나셨습니까? 조금 났습니다. 보세요. 한번 진행한 거 보시면 말 새카맣게 잠깐의 패턴 보면 이래요. 그러다 또 우리 또 어려운 일 겪어가지고 또 이상한 사람이 시비 걸어와가 네네. 회장님 벌금 물고 저는 또 선고유예 받고 그랬죠. 네네. 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또 지난번에 5월 29일 날 제가 국회법 이 개정안 반대 청와대 시위를 할 때 네. 제가 청와대 경호원들하고 그 앞에서 청와대 앞에 분수대에서 시위하면서 많이 부딪혔습니다. 네. 거의 그때 한 18일간인가 이렇게 하면서 뭐 매일 게스트를 초대했는데 자기만 계속 말을 해. 또 유일하게 우리 회장님이 또 저를 격려하러 오셨다가 자, 그랬죠? 네, 보지도 그랬죠? 않았어요. 네. 방랑시 옆에 갔다가 이런 식인 거예요. 청와대 경호원들하고 부딪힐까 봐 보십시오. 그중에서 그냥 이렇게 논의가 되다가 그러면 가려보자고 하면 그래 가려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매듭이 되면 되는데
이번 일에 조금 여태까지 그분이 살아오신 부분에는 우리 보수 쪽에서 사실은 조갑재 네. 그 선배님을 굉장히 이 한마디로 보수의 이론가이자 또 과거에 노무현 정권 어려울 때 투쟁을 해오신 이론적으로 투쟁을 해오신 인물로 전국을 돌면서 강연회도 많이 하고 뭐 책도 많이 파셨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그랬으니까 그분이 표정 봐봐, 표정을 봐봐, 표정. 의견을 제기하는 주옥순 씨 표정. 그럴 수도 있지만은 조금 거의 수강생 분위기 아니에요, 수강생. 예. 박원순을 옹호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뭐 한간의 우파 단체에서는 그 일베나 이런 데 사이트 올라오는 거 보면 그 조갑재 선생님에 대해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주로 재정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갖고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분이 어제 그 진실 때 사실 말할 기회를 줬는데도 말을 못 하잖아요. 보시고도 또 보면. 할 말이 있으신지 전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황장수 씨의 말을 치지를 못 하잖아요. 자기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네. 예를 들어서 보수가 뭔가 정부 준비가 하나의 약하다 보니까. 문제에서 싸우다가 만약에 진실이 규명되면 전부가 다 무너질 수 있다. 예. 마치 뭐 보수를 급청하는 듯이 그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저도 또 조갑재 선배하고 하나 가질 일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아니면 제가 그 우리가 2006년 그 어떤 핵심 같은 것은 지금 황장수 씨가 다 읊어주고 있어요. 국감에서 몰렸어요. 패턴이.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 뭐 제가 보수에 별로 활동을 안 했지만 어쨌든 이 민주당이 탈당한 지는 오래됐고 이념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행사나 집회에 뭐 가끔 게스트인데. 가고 그렇게 했는데 네. 저희는 그때 전시작전권 이양에 대해서 반대하는 문건을 썼다가 찍혀갖고 몰렸습니다. 단체로. 참 저희들은 아직 한참 어린 저는 그렇게 보인다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인다. 이런 장면으로.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진행 상황만 보고 판단해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정말 저희들한테 많은 뭐 나름대로 지금 여기 뭐 이렇게 준비한 탁상에 있는 것들만 보면은 준비를 한 것 같은데 방송을 저도 이제 조금씩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고 있으면 이 게스트가 오면 원래 게스트의 역할은 진행자가 하면 조금씩 쳐줘요. 쳐주면서 이제 자신 생각하면서 패턴을 쭉 끌고 가고 진행자는 이제 그 중립적으로 하면서 이제 원활하게 하는데 황장수 씨가 거의 대화의 지분을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거의 80% 이상은 대화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러이러합니다 하면서 게스트가 해줘야 되는데 게스트가 역할이 없어요. 대화의 지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시죠? 네. 또 하시죠? 네. 저는 글쎄요. 이때 또 방송은 긴장하셔서 그러실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지금의 방송 모습과 또 뭔가 주시를 하려고요. 그냥 보수 방송을 잘 안 보는데 대표적인 이제 보수 방송이 황장수 씨가 보수 언론으로 보수 논객으로 심하면서 이제 TV조선에도 나가셨던 분이니까 그냥 저는 그러니까 이분의 실체를 잘 모르겠어요. 이 주옥순 씨라는 분의 실체를 잘 모르겠어요. 엄마 부대라고 하지만 저는 어버이 연합처럼 한번 조사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어요. 이 보수단체의 실체가 뭔지. 그래서 궁금하긴 해요. 좀 알고 싶어요. 너무 막말을 하시니까. 민주당 전당대회 또 제목은 달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한번 보고 그럼 개표 결과를 노웅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발표해 그렇죠. 주시겠습니다. 합리적이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존경하는 당원 대의원 동지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 2017 대선 승리를 이끌어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부문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투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노인 부분 최고위원 후보자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노인 부분 최고위원 전국 대의원 투표율입니다. 총 선거인수 1465명, 투표자 수 1072명, 투표율 73.17%. 노인 부분 최고위원 권리당원 ARS 투표율입니다. 총 선거인수 17,605명, 투표자 수 3,356명, 투표율 19.06%. 득표율 발표하겠습니다. 기호 1번 재정 후보 대의원 투표 득표율 47.39%, 권리당원 ARS 투표 득표율 32.33%입니다. 기호 2번 송현섭 후보 대의원 투표 득표율 52.61%, 권리당원 ARS 투표 득표율 67.67%. 노인부문 최고위원 후보자 최종 득표율입니다. 기호 1번 최종호 후보 총 득표율 39.86%, 기호 2번 송현섭 후보 총 득표율 60.14%입니다. 여성부문 최고위원 후보자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여성부문 최고위원 전국대의원 투표율입니다. 총 선거인수 6,129명, 투표자 수 3,200명, 투표율 52.21%. 여성부문 최고위원 권리당원 ARS 투표율입니다. 총 선거인수 79,351명, 투표자 수 13,497명, 투표율 17.01%. 기호 1번 유은혜 후보 대의원 투표 득표율 52.38%, 권리당원 ARS 투표 득표율 33.46%. 기호 2번 양양자 후보입니다. 대의원 투표 득표율 47.63%, 권리당원 ARS 투표 득표율 66.54%. 여성부문 최고위원 후보자 최종 득표율 기호 1번 유은혜 후보 총 득표율 42.92%, 기호 2번 양양자 후보 총 득표율 57.08%. 청년부문 최고위원 후보자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청년부문 최고위원 전국 대의원 투표율입니다. 총 선거인수 4,154명, 투표자 수 2,128명, 투표율 51.23%입니다. 청년부문 최고위원 권리당원 ARS 투표율입니다. 총 선거인수 93,336명, 투표자 수 28,687명, 투표율 30.74%입니다. 기호 1번 장경태 후보 대의원 투표 득표율 15.51%, 권리당원 ARS 투표 득표율 13.72%. 기호 2번 이동학 후보 대의원 투표 득표율 40.65%, 권리당원 ARS 투표 득표율 19.02%. 기호 3번 김병관 후보 대의원 투표 득표율 43.84%,
권리당은 그렇죠. ALS 투표 오케이. 득표율 뽕 67.27%. 축적 사건. 이제 아인시대가 저 고등학교 때 했던 청년법원 건데 최고위원 후보자 요새도 케이블 최종 TV에서 득표율입니다. 해주더라고요. 기호 1번 장경태 후보 총 득표율 14.61%. 기호 2번 이동학 후보 총 득표율 29.83%. 기호 3번 청년 김정단 후보 후보들 총 득표율 피로에 쩔어있어. 피로에 55.56%. 쩔어있어. 선거가 힘들긴 힘들어요. 선거가. 다음은 청년이었는데. 당대표 후보자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당대표 전국대의원 투표일입니다. 전국대의원 투표소 투표와 재외국민 대의원 이메일 투표의 합산 결과입니다. 총 선거인수 이게 중요하죠. 14,272명, 당대표. 투표자 수 8,481명, 투표율 이제 추미애 체제로 가게 되는데. 59.42%. 당대표 권리당원 ARS 투표일입니다. 총 선거인수 19만 9,401명, 투표자 수 5만 5,124명, 투표율 27.64%. 후보별 득표율입니다. 기호 1번 김상돈 후보 대의원 득표율 23.24%, 권리당원 득표율 20.25%, 당원 여론조사 득표율 19.60%, 국민 여론조사 득표율 23.90%입니다. 기호 2번 이정효 후보입니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의원 득표율 25.24%,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18.09%,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저는 추미애 체제가 25.25%, 잘 돼서 정권을 바꾸는데 좀 일조를 국민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론조사 득표율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30.59%. 이것도 민심이기 기호 3번 때문에 추미애 후보 대의원 득표율 51.53%, 권리당원 득표율 61.66%. 여기까지. 그래서 사실상 이제 추미애 대표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됐고요. 다만 이제 그래서 여러분과 읽어보고 싶은 뉴스는 이겁니다. 뉴시스죠. 뉴시스에서 했답니다. 추미애 체제 3대 과제와 전국 운영 협치보다는 대치 이런 질문으로 나왔는데요. 내년 대통령 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추 대표가 정권 교체라는 막중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당 안팎에선 추 대표가 정권 교체라는 대과제를 이루기 위해선 계파 단합, 공정 경선, 대여 관계라는 3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 중 추 대표가 우선적으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계파 단합과 공정 경선 두 가지로 보인다. 추 대표는 전날 수락 연설에서 지금부터 우리가 결별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 분열, 패배주의, 낡은 정치라며 집권을 위해 하나의 큰 주 경기장을 우리 함께 만들어내자고 말했다. 또 당내 대선 주자인 김부겸, 문재인, 박원순, 손학규, 안희정, 이재명 등을 호명하면서 공정한 대선 경선 반드시 중심 잡고 지키겠다며 모두 함께 모셔서 공정하고 깨끗한 경선, 정당사에 남을 역동적 경선을 함께 만들어내자고 강조했다. 지금 손학규 전 상임고문의 거취는 결정된 거 없습니다. 두 사안은 사실 하나의 문제로 얽혀졌다. 추 대표가 친노 친문 인사로 꼽히는 가운데 당내 유력 대선 주자로 문 전 대표가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추 대표는 전대 유세 당시 계파에 등대고 정치를 해본 적이 없다고 했지만 주류 측 주요 인사들인 전해철 의원과 진성준, 최재성 전 의원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친노 친묵의 주자로 꼽혔다. 더군다나 전대를 통해 선출된 추 대표 등 지도부 9명 전원이 모두 친노 친문계 인사로 분류되면서 추미애호를 바라보는 당내 비주류들의 시각이 곱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우선적으로 추 후보가 비주류 전대주자라는 타이틀을 걸고 출사표를 냈던 이종골 후보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지 주목된다. 또 이 같은 이유로 추 대표가 문 전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대선 주자들에게 얼마나 신뢰를 줄지도 관심사다. 추 대표가 공정한 경선을 외치고 있기는 하지만 추 대표가 친노 친문계 인사로 분류되는 데다 문재인 대세론까지 당내에 퍼져있는 상태라 추 대표의 운신의 폭은 넓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추 대표가 타 대선 주자들과 향후 어떤 스킨십을 진행할지 주목된다. 대여관계 또한 중요하다. 국민에게 수권 정당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국회 주도권을 여권에게 내주지 않고 야권 주도로 끌고 가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추 대표는 27일 수락연설을 통해 강한 야당을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추 대표는 이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체제 당시 중도 노선과는 다르게 선명하고 강한 야당에 방점을 두고 있어 새누리당과 대착점에 설 가능성이 없다. 여야 관계와 정부의 협치보다는 대치가 일상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전 그럴까요? 다만 추 대표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모두 지역구도 타파에 성공했다는 인연을 바탕으로 각종 협상을 유연하게 끌고 나갈 여지도 있다. 저는 이 여지로 갈 것 같습니다. 아마. 추 대표는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야당에서 여당 텃밭, 대구 경북 출신으로서는 첫 선출직 대표다. 이 대표 또한 여권의 볼모지인 전남 곡성 출신이자 전남 순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한편 추 대표는 오는 29일부터 본격적인 행보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있죠. 이런 문제점이 있다. 저는 아마 추 대표의 체제에서는 글쎄요, 친문 친호 세력과의 계파 갈등 극복이라는 것은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아마 영호남의 화합이라는 프레임을 또 깔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얼핏 들어요. 그러면서 사실상 정권 교체는 모르겠습니다. 저의 그냥 개인적인 주관적인 입장입니다만은 조금 힘이 들지 않을까. 많이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생각나는 게 보수 언론에서 걸고 있을 프레임이 이제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아마 계속해서 추미애 지금 당대표의 발목을 잡는 노무현 탄핵 사건과 더불어 추문 프레임, 그러니까 추미애와 문재인을 엮어서 사실상 문재인의 힘을 약화시키는 전략을 보수 언론에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24시간 방송되는 채널 A, 연합TV, TV조선 등에서 YTN도 마찬가지고요. 반복해서 깔고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리고 노동법과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조금은 씁쓸한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민심이 천심이라고, 민심이 선택한 추미애 대표기 때문에 이제 다시, 저는 민주당 당원은 아닙니다만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 한 국민의 마음으로서 간절히 응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지를 해야겠지요. 그게 맞는 거니까요.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할 수는 없고요. 대한민국은 투표에 의해서 하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고, 그에 따라서 민주 시민의 의식도 갖고, 다만 잘못했을 때는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 비판의 눈길을 가지면서 주목을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추 대표도 힘을 내고 주위 사람들도 도움이 되게끔, 묻지마 투표식의 관행이 아니라 도움이 되게끔 비판할 부분은 비판하고, 근데 그 비판이 비난이 돼서는 안 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비판이 돼야 되겠죠. 그게 결국 뭐겠습니까? 소통 아니겠습니까? 추 대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서 소통의 장을 열고, 특히 청년 문제에 있어서도 청년 당위원회에서만 맡기지 말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류창을 만들기를 간곡히 저는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김병관 의원 축하드리고요. 청년의 문제, 당신께서 하셨던 그 CEO 기지를 살려서 청년 문제 그 고민을 기성세대의 입장으로 한 발짝 물러서지 말고 현실에 끼어들면서, 그리고 또 정치적인 입장, 경영자의 입장, 그 모든 경력들을 사용해서 우리 청년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기를 저는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해야죠.
결과는 이렇게 됐으니까요. 결과가 이렇게 됐고 또 결과를 하는데요. 뭐 네, 미국 아마 될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부천에서도 이제 했고 하고 있고요. 전국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청년 네트워크 저만 하고 있지는 않고요.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고향 청년 네트워크 파티 조례 모임 뉴스라는 게 있고요. 이거 한번 같이 보시죠. 고향 청년 네트워크 파티, 고양시 청년 조례 제정을 위해 만들어진 이게 전국적으로 파티인데요. 바람이 불고 있다. 오늘 그 네 번째 만남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능곡역에 위치한 카페입니다. 한 테이블당 4-5명의 사람들이 조를 이루어 열띤 토론을 펼칩니다. 모두가 고양시에 살고 있는 청년들, 젊은 세대를 위한 법안인 청년조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모였습니다. 청년 기본 조례를 통해서 청년들의 문제를 좀 지자체 차원 안에서 고민해보고 해결하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법적 근거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해결할 문제 중 하나는 가계부채. 대학 졸업 후 직장 생활을 하며 가계빚을 갚았던 참석자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월급을 많이 받는 상태였기도 했는데 그거를 빚 탕감한 지는 이제 막 작년쯤 다 됐거든? 그 회사 다닌 지 3년 많이 넘었는데 근데 거의 내 월급에 거의 전부를 거의 쏟아 부어서 그거를 이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행사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플랜은 다 잘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이 되게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일하는 사람으로, 그쪽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그렇죠.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기성세 사람도 힘을 줘야죠. 서로 다른 직업의 청년들이 모여 자신의 입장을 공유했던 대화의 장. 참석자들의 의견은 향후 청년조례 제정에 적극 반영될 계획입니다. 아나운서 정현우입니다. 청년 네트워크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혼자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러니까 제 소원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말을 해서 그렇게 되진 않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여러 이제 청년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이제 서울 대도시권 중심주의가 아니라 자기가 주소 거소를 두고 있는 그 지역에서부터 이제 시작하고 있는 바람이 불고 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반갑고 또 이런 것들이 서로가 서로를 롤모델을 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되지 않나. 특히 남동진 연구팀장이 고양시 청년 네트워크 그 연구팀장이 했던 말이 인상 깊어요. 청년 기본조례를 통해서 청년들의 문제를 지자체 안에서 고민해보고 해결하는 것들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것들이 좀 더 커져서 각 지역단체에서도 비영리 사단법인의 출범이 있어야 된다. 저도 하고 있지만 이제 비범리 사단법인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 기성 뭐 시민단체 합심을 해서 하든지 뭐 이런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려고 하면.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유튜브, 우리 청년들이 잘 아는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한 소셜 네트워크 활용을 해야 된다. 그렇죠. 아직 알려지진 않았지만 청년 방송 1세대.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저 7월 때부터 계속 꺼냈던 말이 이거잖아요. 청년 네트워크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지역단체에서 이런 뉴스들이 이제 올라오니까 난 너무 신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신나고 기분이 좋습니다. 아, 내가 헛소리를 하지 않았구나. 내가 옳은 말을 했구나.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움직여주고 있구나. 다만 우리 지역에서도, 해남이란 지역에서도 움직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저 혼자 헛소리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게 또 뭐냐면 이 청년들이 뭐라 하냐면요. 각 시당에 뭐가 있냐면 시의회가 있어요. 이 시의회에서 뭐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시의회 아니면 군의회. 이거 비판할 수 있고. 그러니까 공청회도 열어야 되고요. 공청회로 열어야 된다. 공청회를 열고 왜 이런 이야기가 빠져 있는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지역사회에 있는 매체들, 그 신문이라든가 지역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그 안에서 이제 청년 연구도 하고 지역사회 진입장벽을 낮출 방안도 연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에서 어떻게 청년을 지원할지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 고용 창출, 특히 몽두리안 협동조합, 강원도 온주 협동조합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청년들의 입으로 해줘야 된다.
우리가 단순히 이제 기업들의 이력서 써서 들어가는 시대가 아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는 생각이 좀 더 깨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저도 아이디어는 많아요. 그래서 저 고양시뿐만 아니라요. 고양시 아니라 부천에서도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산에서도 움직이고 있고, 여러 지역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서울이라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광주 이렇게 대도시권 중심이 아니라 각 지역단체에서도 이제 움직이고 있다. 저는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하나의 네트워크가 돼서 연계돼서 중앙에 있는 당을 압박할 수 있는, 당 청년위원회를 압박할 수 있는 세력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투표로서도 연결될 수 있는 운동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청년의 문제는 청년이 푼다라는 그 모토를 맞춰야 된다. 제가 생각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단지성을 믿거든요. 제가 전공한 건 비록 문학이지만 문학인이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문학 전공을 했지만 정치를 전공한 친구도 있을 거고, 경영을 전공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의 이제 지식들이 합쳐져야 된다. 우리가 지금 같이 혼자서 막 이력서 100통, 200통 쓰면서 좌절에 빠질 때가 아니다. 이력서 버리십시오. 이력서 버리시고요. 지금 당장 어느 용돈벌이만 할 수 있을 정도 일이 있다면 그걸 하면서 이렇게 청년 네트워크 방향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없다면 내가 아니면 누가 만들겠느냐. 하워드 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무엇인가를 해야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정말 엄청난 이건 희소식이에요. 그리고 지역에서 하려고만 하면요, 지역 인맥이 있기 때문에요. 지역 인맥이 있기 때문에 자기 부모님의 인맥도 있을 수 있고요, 은사님의 인맥이 있을 수 있고요. 하려고만 하면요, 얼마든지 오히려 도시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도시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힘이 덜 듭니다. 표범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본보기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으니까 지역 은사님들, 지역사회 은사님들 통해서 또 인사들, 유력가들 도와주면서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저 혼자 만약에 서울에서 했다면 방송을 뚫겠습니까? 바로 호남 방송 뚫고 또 이런저런 청년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본보기지 않습니까? 저 혼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남 지역이라는 데서는. 그러면서 지금 기성세대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매체에서 또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러주고 있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움직여야 된다. 도서관에서 수험서를 볼 때는 이제 아니다. 몇 퍼센트 들어가는 그 바늘구멍에 통과하려고만 하지 말고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스스로가 수입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제 시대는 그렇게 변했다. 시대는 그렇게 변했다. 왜 그런 걸 통과하려고 하면서 절망을 느낍니까? 희망이 있는데, 대안이 있는데 그 대안을 함께 모색해 봐야죠. 아니면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죠. 사회적 기업을. 예. 안정된 수협이라는 거, 그거 이제 보장되는 시대 끝났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임금 피크제가 사실상 되어들었고, 제가 저번에 보여줬던 것처럼 공기업도 더 이상 안정된 직장이 아니다 라는 거 여러분한테 보여드렸기 때문에요. 그래도 그렇다라고 주장하시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인 거예요. 20년, 30년 후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예전에요, 20년 전에요, 공무원이라고 하면요, 사람들 다 우습게 봤어요. 장사를 해도 돈을 벌던 시대가 있기 때문에. 근데 IMF 이후에 이제 공무원이라는 그 직종이 인정받게 된 거고, 지금의 이제 바늘구멍처럼 통과하기 어려운 직종이 된 거잖아요. 대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시대는 변했다. 시대는 변했고, 노동법도 사실상 약자를 위한 법이 안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단체에서 그렇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힘을 쏟고 있는 거고요. 예. 공무원 한다고 하면 우습게 봤다니까요. 당시만 해도. IMF 이전만 해도. 근데 이제 안정된 월급이 계속 나온다, 봉급이 계속 나온다, 그 메리트 때문에 이제 공무원의 이제 주가가 상승한 건데, 또 대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번에도 제가 말했잖아요. 삼성의 몰락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의 몰락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20년 후가 장담이 될까? 이제 대세는 협동조합이고 사회적 기업이다, 마을 기업이다. 거기서 이제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아이디어 전쟁을 해야죠. 그 판을 이제 만들어야죠. 기성세대들이 짜놓은 장기판이 아니라 이제 2030 세대들이 만드는 판이 저는 시작되는, 그 밑바탕이 되는 것이 저는 청년 네트워크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모 세대보다 처음으로 돈을 적게 버는 세대가 지금의 이케아 세대, M4 세대, 88만원 세대로 불리는 2030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쁩니다.
이런 뉴스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우리 언론이 이런 것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있으니까. 안 해주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전남, 특히 해남 지역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조금 이제 세력이 커지면 이제 각 지역 단체마다 청년 네트워크가 있으면 연계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브도 많이 날라주시고, 아까 봤던 것들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청년들, 놀고 있는 청년들,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 오게끔 와서 같이 토론하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 대학을 졸업하고 요즘에 뭐 청년들 눈높이가 높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대학 졸업하고, 그러니까 문과계 이렇게 이과계 이렇게 졸업해서도 취업이 안 되니까 이 친구들 뭐를 하면 용접 기술을 배운답니다. 용접 학원이 요새 또 뜨는 학원이 됐답니다. 세상이 어찌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용접 학원이 눈높이가 높아지지는 않았어요. 눈높이를 낮추라는데 눈높이 많이 낮춰졌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밥벌이만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해보려고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술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천시했는데 이제 친구들 그쪽으로 간다 이거죠. 고학력 석사 박사 하고도 이제 그거 배우러 간다요. 그 배우는 학원의 연령층들이 확 낮춰졌대요. 나이가. 그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중소기업 안 들어온다는데 중소기업도 이제 경쟁이 치열해졌어요. 그만큼 살기 어렵다라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어설프게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기술 배워서 뭐해요. 기술을 이제 천시하는 거요. 기술을 배운 사람은 선진국 같은 경우수록 기술을 배운 사람들을 더 높이 쳐줍니다. 그리고 월급이 아니죠. 금요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인식으로 이제 저희도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청년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요, 한 가정을 먹여 살리는데요, 직업에 처남이 어디 있습니까? 처남이 어디 있고 고귀함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라는 타이틀을 걸고 어머니라는 타이틀을 걸고 내 새끼 내 자식 부양하는데 돈을 버는 일인데 다 신성한 거죠. 다 신성한 거죠. 남에게 천한 건 없습니다. 천한 건 없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네. 그렇죠. 직업엔 기천이 없습니다. 직업엔 기천이 없고요. 밥 먹여 살리는 건데 뭐가 천해요. 내 새끼한테 밥숟갈 떠주는 일을 하는 건데. 그리고 그것이 이제 혼자만의 이득이 아니라, 이윤을 내는 일이 아니라 공동체가 잘 살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되죠. 더 이상 이제 파이를 키우는 시대는 지났다. 그리고 파이를 키워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의 주장에는 힘이 없어졌다. 이제 우리가 청년들이 이제 이 기성의 프레임을 깨고 장기판을 만들어 봅시다. 이제 저는 그 시작에 올리는 이런 청년 네트워크의 출범 소식, 그리고 정책 대안을 위한 공동의 모임 너무 반갑고요. 너무라는 말은 안 좋은데 매우 감사드립니다. 매우 감사하고요. 저도 응원하고 저도 열심히 이 지역사회에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죠. 서막이 열렸죠. 소리 없는 전쟁의 서막. 짱돌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20대의 견자론을 이야기하셨던 기성세대들이 있었는데 반성하십시오. 이게 저희들의 짱돌입니다. 이게 저희들의 짱돌이고요. 이게 저희들의 목소리인 겁니다. 이게 저희들의 짱돌이. 이제 짱돌 들었습니다. 이제 들었는데도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들 혼날 거야.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그 청년 말하다 그 지역 신문에서 이제 3회째 이제 발표가 났는데요. 3회째 실렸고요.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면서 마무리. 이제 4부 원고는 보냈습니다. 4부 원고는 보냈고요. 예. 저하고 페이스북
그죠? 계란으로 파헤친다는 말이죠. 저 계란은 언제가 깨지는, 그 계란으로 바위도 언제가 깨집니다. 낙숫물에 바위는 뚫립니다. 아이고. 타지에서 인형살 쓰는 일은 없어야 이거 여러분 보여주렸고요. 이거 왜 이게 사라지냐? 이겁니다. 청년 네트워크 발족돼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잘 안 보이시죠?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네. 산을 오를 때 잠깐만요. 잠시만 제가 신문을 좀 가져올게요. 잘 안 보이시니까 네,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남도 청년 네트워크 발족되어야 한다. 산을 오를 때 나무 뿌리가 발에 차이거든 그것을 애써 넘어가기보다는 돌아가는 방법도 알아야 한다. 어머니께서 어릴 적부터 제게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돌이켜보면 급한 성정에 못 이겨 저는 그 뿌리를 끝끝내 밟고 산을 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과 늘 불화가 끊이지 않았고 애초의 목표에 탈진하다시피 하여 스스로의 기세에 꺾여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남 지역의 청년 문제에서도 그러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기존의 지연 프레임으로만 따진다면 해남 청년은 출발부터가 변방입니다. 그러나 생각의 전환을 가진다면 땅끝을 서울의 기점에서 본다면 반도의 마지막 지점이 되겠지만 해양을 중심에 놓고 본다면 한반도의 시작점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맥락은 18세기 조선 후기의 문신실학자이자 과학사상가였던 홍대영의 철학과도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며 지구 지전설을 제창했던 그의 담대한 사상은 지금도 계승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꼭 역사의 위인은 아니더라도 저는 해남이라는 지리적 특성에 비추어 본다면 해남은 수도권 중심의 사고와 더불어 헬조선의 프레임을 깰 수 있는 문화적 역동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예로 조선 중기 시문학의 부흥기를 이끌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송강 정철의 명작 관동별국의 모태가 되었다던 관서별국을 쓰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3당 시인으로 불린 백광홍의 존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청년 네트워크라는 어이상의 이질감 때문에 다소 산만하고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압니다. 쉽게 말하자면 청년 모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젊은 애들끼리 모여서 술 마시고 노는 것 아니냐고 되물어 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단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 대도시권에서는 청년 유니언, 민달팽이 등과 같은 청년 네트워크 모임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고 교류하며 자신들의 문제는 자신들이 해결한다는 모토 아래 끊임없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면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는 심각하다는 인식과 더불어 결혼 문제, 연애 문제, 학업 문제, 타지로 지나게 쓸 경우 주택 문제 등등 쌓인 현안이 산더미 같지만 우리 지자치단체를 비롯하여 어느 시민단체도 이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살떨리는 이러한 나무 뿌리를 맨몸으로 버티고 넘어야 할 주체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의 아들과 딸들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어깨를 부둥켜 안고 우는 그 해당 부모들 뿐이었습니다. 개별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이미 그 한도가 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같은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연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의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져 헛소리가 되겠지만 두세 사람이 모여 이구동성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조금이나마 변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해남 지역의 청년 네트워크는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신문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새로 오신 분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식의 매체 활용이 필요하다. 매체 활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디든지 청년 기고를 많이 해주십시오. 청년 기고를 많이 해서 지금 심각하다. 글을 쓸 수 있는 분은 글을 쓰시고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말을 하시고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활동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SNS를 활용하는 공유만 해주시는 것도 일단 사람들이 광고가 왜 광고겠어요? 많이 보니까 그 광고가 익숙해지고 그 제품을 구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익숙해지게 해주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바도이캐드님. 저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청년이란 말을 계속 갑니다. 신문에다가 익숙해지게. 그러면 어떤 사람은 물어봅니다. 청년 나이가 대체 몇 살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지역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한데 시골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45세까지로 하고 있어요. 45세까지. 저도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 이제 중년이시죠. 중년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노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시골 같은 데서는 중년분들도 충분히 저는 청년이 된다고 믿습니다. 어차피 자신들의 아들과 딸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들과 딸들의 문제고 이 방콕에 있는 아이들과 딸을 밖으로 좀 돌려주십시오. 밖으로 돌려서 이 아이들의 목소리를 할 수 있게끔. 생각보다 여러분의 자녀들 야무집니다. 하라고 하면 합니다. 그렇죠. 결혼 안 하면 청년이죠. 결혼해도 청년이십니다. 결혼해도. 내가 젊다고 생각하시면 다 청년이야. 그냥. 그리고 이 청년 문제에 관심 가지면 다 청년이야. 나이가 중요합니까? 나이가 중요하겠습니까? 관심 가져주고 또 어른들이 보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청년들만의 힘으로는 힘이 붙이는 게 있어요. 결국은 청년 네트워크는 세대 교류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대 교류창. 앞 세대를 이해하고 뒷세대가 그것을 계승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면서 청년들의 판이 키워줘야 된다. 그리고 청년들의 시위라는 것이 기존에 이제 데모들 피켓 들고 이런 게 아니라 새로운 문화예술로서 승화시켜버리잖아요. 저번에 제가 보여줬던 성주 사드 그 노래 그것도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기획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 춤추고 하면서 쉽게 대중음악과 융화시켜서 했던 것들 그런 것들 네. 더 역동적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물러가라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플래시몹도 그렇고 그 광화문 그 안산 세월호 안산과 강주 시내에서 벌였던 그 춤 퍼포먼스도 청년들이 결국 기억하죠. 이렇게 문화가 바뀌고 있다. 이제 그 주체에 우리 이제 각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결국은 여러분의 수입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당장 돈이 안 된다고 해서 안정된 것만 쫓지 말고 결국 이것을 각자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서로 네트워크 하면요. 결국은 사람이 그 시간이 되고 사람이 결국 돈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했으면. 그리고 제 방송 좀 많이 좀 유튜브에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 있으면 좀 공유 좀 해주세요. 공유 좀 해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서 좀 많은 사람들이 좀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저는 제 방송 방이 청년들이 활발하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방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제 마이크는 만민 공동의 마이크입니다. 만민 공동의 마이크니까요.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말씀, 여러분이 생각하는 고민거리 이런 거 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마음의 우라감 같은 거라도 좀 누리면서 대안을 좀 마련해보게요. 대안을 같이 한번 연구해보게요. 그래서 시각을 좀 넓혀보자 이거지요. 네. 오늘 네 쪽지 제가 보고 마이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느새 방송 12시가 됐네요. 아쉽지만 오늘 이제 또 마무리 방송 하고요. 또 저는 내일 9시에 요즘 좀 찾아받기는 제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늦어도 10시 전에는 제가 방송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좀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외부 일까지 지금 같이 청년 네트워크 외부 일까지 지금 하다 보니까 조금 9시에 열기는 힘든 것 같아서 10시 전에는 제가 방송을 열고요. 오늘은 아마 또 오후에 제가 방송을 좀 더 열 수 있으면 열려고요. 지금 이제
그 명량 해남에서 하는 축제가 있는데 그거 준비하는 팀들이 있다고 해서 그들의 방송을 또